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요, 오늘부터 감정평가사 강의를 서울법학원에서 시작하게 된 민법 강의를 하고 있고요. 김동진이라고 하는 강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간편 강의는 처음인데 이제 민법 강의를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2008년부터 강의해가지고 한 16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네요. 그래서 2008년도에 그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으로 먼저 강의를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하고, 그 다음에 법원 공무원 시험하고, 공인노무사 시험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감정평가사 시험 강의는 처음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많은 시험들을 강의를 했고요. 제가 노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차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이게 소위 수강생이 제일 많은 강사는 아닌데 제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해서 했을 때 이제 일타가 되지 않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었고요. 간평도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1등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 강의를 시작할 때의 저의 마음가짐이나 좀 마인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할게요. 이 강사라고 하는 직업은요, 그렇게 유쾌한 직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소중한 꿈을 이제 도와드리는 대가로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좀 마음이 좀 죄책감 같은 게 아니 들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죄책감을 최대한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새로운 강의를 시작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에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강의에 대해서 자신감이 들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강의를 시작하지 않은 게 제일 좋아요. 준비가 안 돼 있고 자신감도 없는데 뭐 돈 좀 벌려고 강의를 하다 보면 강사 본인은 돈을 조금 벌 수 있겠지만서도 그 강사를 믿고 강의를 수강했던 분들께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돼버리면 그것만큼 죄송한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저는 충분히 자신감이 있어서 시작하는 거고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제가 원래 2, 3년 전에 공인노무사하고 간평에 대해서 둘 중에 어떤 걸 강의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노무사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언젠가는 간평 강의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미리미리 책 같은 거 다 준비를 해놨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한 9년째 하고 있는 요 변리사 강의 같은 경우는요. 같은 시험 주간처이기 때문에 변리사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공인노무사 기출, 간평 기출 등등등 다 분석을 해서 강의에 반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비록 간평 강의가 첫 해지만서도 간평 강의 기출 문제, 교재 등등등 다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저를 믿고 들으셔도 전혀 뭐 손해 볼 일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인데요. 저는 소위 그 다른 기자가 쓴 기사를 소위 뺏겨서 조금씩 바꿔서 쓴다는 표현으로서 이제 우라카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저는 강의를 할 때 절대 제가 원래 했던 다른 쪽의 강의 준비를 바탕으로 그냥 뭐 이렇게 우라카이 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거의 다 같은 민법이지만서도 강의는 각 시험마다의 특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변리사, 법원직, 노무사, 간평 같은 경우에 그러한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더 나아가서 민법만 보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 민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 같은 것들의 비율을 제가 다 알아보고 그 부분을 분석하고 또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민법에서 받고 싶어 하시는 목표 점수가 몇 점인가 등등등에 대해서 완전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해서 제가 3년 전에
노무사 강의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노무사 수험생 분들께서 김동진은 사법시험, 변리사 이렇게 거의 100점을 추구하는 시험만 강의했기 때문에 노무사 시험 강의할 때도 막 양을 늘리고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강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제가 오히려 더 양을 줄여드리고 제가 오히려 더 민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전략시켜드리는 방식으로 1년 동안 쭉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 없거든요. 그래서 간평에서 이루어지는 제 강의 역시도 제가 최근에 저희 회사에 이제 일하게 되신 분께서 특히나 간평 2차가 좀 안 되셔가지고 일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 불러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여쭤보고 제가 민법 강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간평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진 좀 듣고 싶긴 한데 얘 간평 강의 처음 하니까 헛발질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은 전혀 절대 할 필요 없다는 점을 미리 좀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뭐 민법 기본 강의를 처음 할 때나 혹은 민법 공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강사가 답변하는 방식이 제일 많은데요. 보통 그렇게 이제 민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보통 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인과 사인 간의 재산에 관한 분쟁 또는 신분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민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노무사 시험과 감정평가사 같이 1차보다는 2차가 중요한 시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민법은 솔직히 말해서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1차 과목에 불과하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 전혀 없다고 봐요. 2차 시험 보셔서 빨리빨리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한 그런 예비 단계에서 민법을 공부를 하는 거지, 민법을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양을 늘리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가인 투자하는 거는 좀 쓸모없는 그런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민법 강의를 할 때도 저는 항상 이 마인드를 유지할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민법 강의를 내가 하는 거지만 괜히 민법에 대해서 부심을 부려가지고 재수강생분들께서 정작 해야 될 어려운 다른 과목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저한테 뺏기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그럼 시험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민법의 경우는요, 정확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지식. 그래가지고요, 산만하게 막 2,000개, 3,000개의 내용에 대해서 산만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지식을 한 500개 정도만 잘 준비를 하게 되면 충분히 목표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산만하게 공부해가지고요, 정확하지 못한 지식이 있었을 때는 정답이 아닌 지문인데 손이 가요. 희한하게. 그래서 틀려가지고 점수의 하락만 가져오거든요. 특히나 우리 시험을 주관하는 상인공 시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정답되는 지문은 진짜 중요한 내용 가지고 정답을 구성해요. 그 말입골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하여도 정답되는 지문의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답이 될 지문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알든 모르든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는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설사 기출 지문인 경우라 하여도 제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할 때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 2번 지문과 4번 지문은 제끼셔도 됩니다 하면 제끼시면 돼요. 왜 걔들 또 나온다 해도 걔들은 답으로 거의 되지 않거든요. 해서 정확한 지식이 중요하다. 그러면 선생님, 정확한 지식을
머릿속에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요. 천재고 머리가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한 번에 완성시킬 수 없거든요. 보고 또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정립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하는 거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1, 2, 3, 4편 있는데 4편은 버리시면 되고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고 한번 1, 2, 3편 보시면 좋은데요. 처음에 저는 그 영화를 1, 2, 3편을 볼 때는 막 총알을 피하고 이래가지고 SF 영화인 줄 알았어요. 하고 1편, 2편, 3편을 볼 때 막 대사가 나오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이제 그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우연찮게 1, 2, 3을 또 보고 다시 또 보고 하니까 보는 만큼 제일 처음에 썼던 1편에서 그 주인공의 이름이 네오인데 네오 씨가 했던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서서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법이거든요. 해서 우리 시험 범위인 민총과 물건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민총만 1년 내내 10번 봐도 물건법까지 공부하지 않아 버리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해서 민법은 계속 민총, 물건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서 보고 보는 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반복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시간이. 근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주된 이제 공부를 할 때에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에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고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복을 할 때는 시간이 필요한데 또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민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문제, 반복을 할 때는 시간이 필요한데 또 우리한테 공부할 수 있는 민법에 할당된 시간은 적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은 간단하죠. 처음부터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나오면 틀릴 내용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공부를 안 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꼭 맞춰야 하는 내용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요.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하다 보면 정확한 지식이 쌓이게 되고 그럼 정확한 지식은 시험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맞춰야 할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맞출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분량, 교재의 분량 등을 최소화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1년 동안 할 강의하고 제 교재 등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총서를 보시면요. 쉽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정확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민법은 결국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암기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로 병존돼 있거든요. 근데 수험생분들께서는 당연히 이 암기하는 걸 더 싫어하시죠. 재미가 없으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암기하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이해를 많이 하면 그만큼 암기할 분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럼 이해를 해버리면 왜 암기할 분량이 줄어드냐? 정확한 저의 설명에 기초해가지고 그거 당연하지. 야, 그거 당연한 거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해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해가 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을 때도 야, 이거 당연히 틀린 거지. 이렇게 문제가 풀려요. 하지만 민법의 민총 물건 모든 내용을 100%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최대한 이해를 해놓고 마지막 가서 시험 막판에 임박해가지고 암기할 것들을 단기 기억에 담아가지고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 풀고 다 까먹어버리고 2차 시험 다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뭐 두 문자를 따고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해버리면요. 민법 해독을 해도 양이 줄지가 않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해서 당연시 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늘려버리면 그거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그만큼 민법 공부할 수 있는 분량에 대해서 축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점 편안하게 민법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반기에는 이해로서 수업을 듣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 가서 몰아서 한번 확 암기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강사가 막 설명을 해요. 이 판례의 경우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러 저러한데 라고 펼치기만 하면요, 물론 이해는 되겠죠. 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민법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 이해까지만 시켜드리고 넘어가 버리면 시험장에서 적용이 안 돼요. 해서 내용을 펼쳐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바꾸는 부분은 혹은 물어보는 출제의 포인트는 요거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간결하게 정리까지도 해드리거든요. 그럼 이해하고 정리한 거 보고 공부하시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민법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여러분들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일단 여러분들 커리큘럼은 학원에서 일단 먼저 저한테 보내주시는 부분 제가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미리 좀 양해를 구해 놓고요. 자, 먼저 인문특강으로 해가지고 이제 민법 총칙과 물권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제 인문특강은 뺐어요. 제가 추후에 바로 강의를 찍을 거고 제가 왜 인문특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빼고요. 정규로 가가지고 기본 강의가 있고 심화, 문풀, 모의고사, 최종 마무리 이렇게 있고요. 시수 한번 확인하시고, 교재 보시게 되면 이름을 제가 지금 책 내용은 거의 다 썼거든요. 근데 이름을 제가 아직 100% 확정하지 못했는데, 일단 기본서는요, 간결한 간편 민법 해가지고 기본서를 가지고 똑같은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기 위한 간편 민법 연습이 문제집, 이렇게 문제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출제하고요. 최종 파이널로서 최종 정리 간편 민법 이렇게 교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전체 개관을 해주시고, 제가 기본 이론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 강의는 총 18회로서 진행을 하고요. 교재는 이제 간결한 간편 민법 기본서입니다. 자, 이번 기본 강의의 목표는 딴 게 아니에요.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이론은 버리시면 되고요.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민법의 체계를 세우는 강의거든요. 해서 거의 시험 문제 풀 때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다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특히 여러분들 조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도 그냥 조문을 읽고 밑줄 한번 쫙 긋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라고는 나중에 할 문제인 거고,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실 때는요, 조문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중요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민법 제35조가 있는데 이게 이거다 보다는 이 조문은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조문이고, 요 조문에 기초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요건이 나오게 되고, 요 조문 끝에 있는 이것 때문에 효과가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조문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 조문의 쓰임새, 그리고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요건과 효과까지 추출하는 방식으로 일단 수업을 듣고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요, 조금 어려운 판례 같은 것들도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변리사, 노무사 시험 등에서 출제된 거를 싹 가지고 와요. 그렇게 중요한 판례들을 제가 자세하게 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판례 중에서 마판에 가서는 그 부분을 딱 보고 시험장 가시라라고 하면서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강의를 할 때에 강의에 대해서 제 설명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제 필기를 막 하다 보면 민법은 이제 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기가 많거든요. 그럼 필기를 하다 보면 첫 번째가 자꾸 그 강의 듣는 인강을 멈추게 되죠.
그럼 제가 보통 55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자꾸 멈추다 보니까 막 1시간 반씩 듣거든요. 그 시간 낭비예요. 두 번째가 필기를 하다 보니까 제 설명에 집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여기 여러분들 칠판 보이지 않습니까? 요 칠판에 여러분들 필기를 띄워놓고 강의를 하고 거기 있는 그 필기 노트 여러분들 그림이 있는 파일을 제가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출력해가지고 들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그 필기 노트를 보시면서 제 수업 들으시면서 제가 조금씩 덧대기 하는 가필 등이 있거든요. 그 정도만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시게 되면 필기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부담 없이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강의고요. 민법 공부를 제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요 기본 이론 강의부터 출발해야 된다 해서 민법을 제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간결한 간편민법이라고 하는 기본서 책을 가지고 똑같은 책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조금 더 짧게 심화 이론 강의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기본 강의는 A, B, C, D, E, F, G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화 이론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 최적화된 기본서의 핵심을 정리하는 강의예요. 따라서 이런저런 부연 설명보다는 바로 즉각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위해서 요 판례 쟁점은 이거고 요거고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민법 공부를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따라올 수가 없고요. 이 심화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쉽게도 2차 시험이 좀 안 되셔가지고 다시 이제 1차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는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화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 방법 보시면요. 설명 같은 경우는 아주 간결하게 합니다. 줄줄줄 하지 않고요. 탁탁 치고 나가는 방식으로 가고요. 그리고 좀 산만했던 내용 같은 경우도 딱 시험에 갖다 쓸 수 있을 수준으로서 적용 가능한 지식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압축 정리를 해드리는 강의고요. 똑같이 필로가 제공되는데 요 이번에 있는 이 필기 노트가 방금 했던 기본 이론 강의에서의 노트와 파일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본 강의 때부터 저를 쭉 따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수업 듣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기 노트에 있는 그림을 2번, 3번 이상 반복해버리면요. 나중에 3단계 가서 문제풀이 강의를 할 때는 지문을 딱 보는 순간에 그 필로에 있는 그림이 사라락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냥 문제를 쓱쓱쓱 풀어가지고 몇 개 빼고는 그냥 뭐 이거 틀린 거고 이거 옳은 거고 그렇게 문제가 풀어집니다. 해서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는 총 16회로서 진행되고요. 간편민법 연습이라고 하는 문제집을 통해서 가는데 이 문제집에 대한 구성은 크게 2가지의 차트가 있는데 첫 번째 차트는 간편 기출 문제입니다. 간편 기출 문제를 먼저 한 차트를 구성하고요. 또 하나는요. 출제 예상되는 거. 아직까지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지 않았지만 강력하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문으로서 어떤 게 있냐? 첫 번째가 최판, 최신 판례. 두 번째가 타기출인데 주로 또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요. 변리사하고 노무사, 시험 등에서 기출된 내용 중에 이 정도는 우리 간평도 물어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제가 느낌이 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뽑아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집의 경우도 그냥 이 한 것만 푸시면 되지 다른 기타 문제집 전혀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문제 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문제풀이 강의는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기본과 심화 이론 강의에서 공부했던 지식을 직접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 때의 적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키우고 또 문제풀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1번 지문을 설명드릴 때 지문 쫙 읽고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저는 강의 안 합니다.
분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밑에 해설지에 다 있는데 그게 아니고 1번 지문을 딱 봤을 때 이 1번 지문은 우리가 기본 내지 심야 이론 강의에서 배웠던 그 쟁점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뭐 틀린 지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자꾸 배웠던 쟁점에 대해서 반복시켜 드리거든요. 그러면 쭉 듣다 보면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시험장 갔을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나가지고 문제가 풀리게 될 겁니다. 해서 문풀 강의의 경우는 배웠던 내용을 한번 갖다 넣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라고 연습을 해보고 그 도중에 이 쟁점, 이 지문이 어떤 쟁점의 어떤 내용이구나를 들으시면서 한 번 더 또 민법에 대해서 반복하는 거다. 해서 문제풀이 강의는 뭐 다 들으시면 되는 강의고요. 진행 방법 보시면 차트에 있는 간편 기출 문제 하고요. 출제 예상 지문들을 정확하게 제가 풀어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기출 내용 같은 경우는 소위 수험가에서 기출 문제만 정확하게 알면 충분하다. 100%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다만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기출 문제 정답을 다 외우면 되구나 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기출 문제면 충분하다라는 뜻은 기출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기출 문제의 정답에 대해서 암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기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는 것들까지도 풀 수 있을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해서 정답만 외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내용을 묻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출 문제가 우리 막둥이가 하는 건데요. 2 곱하기 4는 뭐냐? 8이다. 요게 기출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다음 시험 문제에서 4 곱하기 2가 뭐냐라고 나왔을 때에 기출 문제의 정답만 외우신 분들은요. 이거 두 개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지를 모르세요. 그러면 결국은 기출만 가지고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요 순서는 관계없고 왜 2, 4는 8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뒤집어 놔도 같은 거 묻는 거네? 그럼 정답은 8이지 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해서 기출문제 풀 때 단순히 그 지문 자체의 옳고 그름까지만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은 다음번에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 이렇게 바꿔서 물으면 이렇게 푸세요까지도 제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복습을 계속 도모하면서 반복을 계속 도모하는 강좌가 될 겁니다. 알겠죠? 하시고 이제 4번 모의고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걸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처음에 제가 솔직히 이제 학원에서 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시간 시수를 제가 받고 아니 시험 범위가 민촉 물건까지인데 조금 12회는 좀 많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12회 동안 제가 어떻게 하면 재수강생 분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모의고사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보는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아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알아나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문제풀이 정도를 하고 그 뒤부터는요, 내가 모르거나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어떤 건지를 찾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내가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인지는 기존 기본서와 문제집만 가지고는 찾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공부가 된 상태니까. 따라서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시간 내에 풀기 위한 실전 연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몰랐던 부분, 진짜 중요한데 누락한 부분이나 혹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파악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정리하고 반복해가지고 보완을 해버리는 게 이 모의고사 여러분들 존재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 여러분들 총 12회 동안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에 진행 방법입니다. 총 1회부터 6회까지 총 6회는요 진도별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1회부터 3회까지는 민법 총칙을 진도별로 출제를 하고요. 다음에 4부터 6회까지는 또 물권법을 제가 쪼개가지고 진도별로 출제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진도별로 제가 출제하는 기간 동안은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진도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전에 그 진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기본서 한번 밑줄 쳐드린 것 중심으로 빠르게 정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게 나왔을 때는 슬퍼할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다행이다. 내가 이거 체크 못했는데 만약에 시험장 갔을 때 문제가 나왔으면 큰일 날 일인데 내가 미리 알았구나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본서로 가서 밑줄 긋고 쭉 빼가지고 조심하자.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7회부터 12회 남은 총 6회를 제가 전범위 그러니까 민총하고 물권법 전범위로서 출제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연습을 쫙 시켜드리고 똑같이 또 문제를 풀다가 이거 내가 또 틀렸네. 내가 왜 뭐 틀렸지? 내가 아직 암기를 안 했구나. 그럼 또 책에다가 밑줄 긋고 암기하자라고 메모해놓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지나게 되면 아마 요 과정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민법 때문에 막 두근거리고 두렵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질 겁니다. 알겠죠? 사실 마지막 5번인데 최종 특강이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법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내용, 단기 기억을 해마에 정립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들 법학시험은요, 객관식, 주관식 다 마찬가지인데요. 법학시험은 머리가 좋은 사람도,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엉덩이가 무거워서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갑이냐? 방금 본 사람이 갑이에요. 방금 본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과목도 기본부터 차분하게 학원 순환별로 쭉쭉 따라오시면서 계속해서 수업 듣고 밑줄 긋고 복습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 치기 직전에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눈에 익혀가지고 단기 기억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가지고 시험장에 가가지고 쏟아내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함이거든요. 알겠죠? 다만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제 초시생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혼자 잘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시험 막판에 빠르게 한 3, 4일 내에 민법을 이렇게 쫙 보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게 바로 최종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게 되면요. 틀려도 무방한 내용, 우리 목표 점수와 아무 관계없는 내용은 제끼고 잘 가라 보내버리고 목표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이게 포인트예요. 물론 그 이전 단계에서 기본 심화, 문풀, 모의고사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아내면 좋죠, 여러분들. 근데 사람은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해서 봐도 좀 자기하고 합이 안 맞아가지고 끝까지 오해가 풀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결국은 정답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여도 단기 기억에 기초해 가지고 시험장에서
정답은 찾을 수 있게끔 제가 빠르게 압축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년 동안 할 거 다 하게 됐고, 이렇게 잘 따라오시게 되면요, 간평 1차 시험에서 뭐 민법 때문에 크게 고생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꼭 저의 교재나 강의를 선택해야지 시험 붙는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를 선택해 주셨던 분들께서 민법은 그렇고 당연하고, 민법뿐만 아니라 민법에서 여러 가지에 기초해 가지고 고민하거나 또는 시간 등을 줄여 가지고 그 키핑했던 시간 가지고 다른 과목에 투자를 열심히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 시험의 최종 합격까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끔 제가 모든 면에서 강의하는 거, 교재하는 거, 뭐 가이드하는 거 등등등 제가 모든 부분 제가 다 열심히 해가지고 감정평가사 강의를 처음 하지만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분들한테 단 1회 후회도 드리지 않게끔 열심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기출 후기 특강을 빼고는 이제 내용 설명하는 강의로서는 첫 번째 인사드릴 강의가 임무 특강이니까요. 제 임무 특강 할 때 임무 특강을 왜 하는지부터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실망드리지 않는 강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